삼천당 제약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장선생입니다. 자, 우선 우리 삼천당 제약은 종가 403,500원, 0.62포인트 상승으로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최근 차트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현재 저점 매집 거의 막바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40만원 라운드 피겨 금액을 일시적으로 깨는 움직임, 그러니까 개인들을 또다시 한번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40만 원을 일시적으로 깨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장중의 흐름을 좀 보게 되시면은 11시 15분에 최저가 39만 6천 원, 이 40만 원 라운드 피겨 금액을 깨면서 흔드는 모습이 나왔고 저점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으면서 40만 3,5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날의 최저점이 39만 500원, 금요일의 저가가 39만 6천 원, 저점이 높아졌다. 그리고 목요일 저점은 11시 35분, 금요일의 저점은 11시 15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저점이 나왔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해당 시간대에 물량을 쏟아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는 흔들기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을 때마다 받아가는 수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공매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기준의 20일 공매도 추정가가 41만 9,882원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자, 현재까지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 변화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상단에 써져 있는 금액은 20일 추정 공매도 평균 가격이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타이밍마다 공매도를 추가를 하면서 평단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왔습니다. 기존의 38만 8,545원 4월 28일자 금액에서 5월 8일 금요일자 41만 9,882원까지 단 9일 만에 31,337원이나 평단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평단가의 변화를 좀 보게 되시면은 7,000원, 8,000원, 7,0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가던 평단가의 변화폭이 3,723원으로 가장 둔화가 된 날짜가 바로 금요일이고, 자, 그리고 이제 5월 7일 목요일에 쇼커버 계리율이 4%였는데 금요일자 기준 쇼커버 계리율이 3.78%로 전날에 대비해서 0.22포인트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소폭이긴 하지만 주가가 올랐는데 공매도 평단의 개선에 대한 증가폭이 훨씬 더 둔화가 되고 있고 쇼커버 계리율도 어제보다 개선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차트상에 보여지는 공매도 수량, 파란색 대차 잔고, 까만색 선, 공매도 비율 전부 다 급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주가가 0.62포인트가 올랐는데 뭐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날들에도 해당 일의 고점을 노려서 공매도의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8,000원, 7,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평단이 개선이 되었었는데 주가가 소폭 오르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평단가의 변화가 기존보다 훨씬 더 둔화가 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 더 주가가 눌릴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매도를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추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 평단가의 변화폭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수치가 나왔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존의 반등 고점마다 공매도를 추가하던 패턴이 금요일날 처음으로 깨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말은 결국 수익 구간에서 공매도를 슬슬 청산할 준비를 하면서 이후로 있을 상승 파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방에 대한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급을 보게 되시면은 목요일의 순매수가 13,900주 정도, 금요일의 순매수가 13,500주 정도, 결국 프로그램상으로 순매수가 들어온 수량은 동일한데 가장 중요한 순매수 증감이 기존의 18,000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00주 수준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사고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그 마지막 결과값을 산 것도 판 것도 아닌 중립 유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 매도세가 잦아들었다. 자, 중요합니다. 공매도도 감소를 하고 저점은 상승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상으로는 매도세가 잦아들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날에 나왔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작은 신호일 수 있지만 이 신호들이 모두 다 동시에 나왔을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원 상세를 보게 되시면은 20시, 그러니까 NXT 장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매수세를 키워서 골드만이 16,000주 정도, JP 모건이 16,400주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 장 막판에 대량으로 매수를 넣는다는 거는 의도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 포지션을 들고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히 오늘 하루짜리 수익을 챙기는 단기 매수라고 하면은 굳이 금요일 막판에 주문을 보통 넣지 않습니다. 다음 주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을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에서 장 막판에 20시에 14,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우리 3천당 제약을 제일 열심히 사고팔고 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외인 중에 한 명입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3월 30일, 이때부터 5월 8일까지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가 이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열심히 이런 저점에서 비중 추가를 하면서 이 평단가를 내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현재는 이 윗구간에 있는 물량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간 구간에 있는 매물대들이 이제는 점점 파란색 매도 체결량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외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저점에서 매수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공매도. 근데 이제 공매도도 다 손실권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비중 추가를 하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고 어느 정도는 막바지 저점 매집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청산을 하고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재료적인 부분도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3월 중순에 경구용 인슐린 임상 승인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승인이 나는데 보통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이때쯤이면 이제 임상 승인 일정으로 인해서 임상 관련 일정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가능한 재료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존에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던 이날 4월 22일 무려 16%가 넘게 하락이 나왔던 날, 이날의 하락 사유가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교차 임상실험과 관련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동물을 상대로만 했던 임상 결과만 나오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실제로 기술력이 있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들어간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라서 이 기존의 실망감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변경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최저점을 찍고 이 구간까지 반등률이 한 30%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차트 수급 재료까지 다 붙어서 반등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었던 이 30% 구간 이상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자리에서 다음 구간 매물대 상단까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번에도 최소 3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JP 모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NXT 장 마감 8시 종료 시간에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액션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의 흐름은 충분히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료, 경구용 인슐린 임상실험, 이게 이제 실제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주가는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주식의 모든 재료는 기대감 선반영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가 빠른 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보력이 빠른 외인들이 현재 자리에서 지속적인 저점 매집을 하고 있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도 혹시 저점에서 비중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마지막 추가 매수 타점이 될 거라서 제가 잠시만 제 개인 번호를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5244번에 4849번이고요. 우리 삼천당 제약이니까 삼천당이라고 세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저점에 비중을 추가하셔야 되는 매수 타점,
단기적인 고점의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는 매도 타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 대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평단가가 다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시기 때문에 제가 구간별로 따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이제 구간별 비중 대응까지 전부 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이제 문자로 드리는 모든 타점과 대응들은 100%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는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과거의 고점 128만 4천 원 이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오려고 하면은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사유가 ETF라는 기계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의 8할 정도의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 삼천당 제약은 거의 모든 제약바이오 ETF에서 편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을 재료 이 경구용 인슐린 임상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단기적인 재료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구용 인슐린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에서도 여러 차례 도전을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신청이지 임상 결과가 나오는 재료가 아니니만큼 이 돈 많은 외인들도 이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고점 구간들에서 물려있는 중이라서 저점에서는 매집하고 고점에서는 비중을 다시 한번 덜어내고 그리고 공매도로 추가적인 수익을 이중으로 챙긴 다음에 주가가 눌리면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심지어 모건 스탠리조차도 본인들 평단가를 내리는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이 이 구조를 활용을 해서 손실을 아예 이렇게 제로로 만들고 심지어 수익을 100%, 200%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손실권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물타려고 하는 행동이 이런 자리, 외인들이 비중을 덜어내려고 하는 고점에서 떠넘기는 물량만 받아오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 내에서 이렇게 NA가 들어오는 저점 구간 이런 자리들을 잘 포착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특히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외인들의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의 모든 비중으로 전부 다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비중으로라도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일부를 좀 덜어내고 이때 확보한 현금으로 이런 저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중 추가를 하면서 평단가를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결국은 순환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 순환 매매의 조건은 수급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가능한데 이제 외인들이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현재 수급을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이 기회를 우리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물론 조금은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대응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은 생존과 탈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께서도 현재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점에서부터 물려있다 보면은 반등이 조금만 이렇게 나와도 조금만 더 이런 희망이 생기면서 냉정한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려도 이런 10분짜리 영상 한 편을 보고 차트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제가 우리 소통방 이 소통방을 통해서 타점하고 내용을 전달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바쁘셔서 놓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그래서 제가 방법을 문자로 좀 변경을 한 거고요. 아까 상단에 제가 오픈해드렸던 0102-5244-4849번 제 개인 번호로 삼천당이라고 세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삼천당 주주님이라고 따로 번호 저장을 좀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저점의 확실한 매수 타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셔야 되는 고점의 매도 타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중 대응까지 전부 다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타점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해당 자리에서 왜 팔았는지, 왜 추가 매수를 했는지 그 근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나 혼자서도 스스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각 타점마다 매수나 매도에 대한 근거를 기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셔도 외인들의 수급과 흐름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010-5244-4849번이고요. 3천당이라고 세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과 비중,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 그 근거들, 또 마지막으로 우리 3천당 제약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공시나 뉴스를 어쩔 수 없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개별로 분석한 자료까지 같이 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타점과 전략들은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우리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는 꼭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3천당 제약을 나는 도저히 비중 대응은 못하겠다. 그냥 좀 기다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비중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적인 수익을 좀 차곡차곡 쌓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수익 금액으로 3천당 제약 쪽으로도 다시 한번 비중 대응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재료를 보유한 종목을 하나 선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AI 산업의 핵심 테마인 바로 이 냉각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이미 박스권의 상방 돌파를 시작한 상태로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로 상단에 010-5244번에 4849번 제 개인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기재하셔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종목명과 원단위 타점을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현재 세계적인 증시를 이끄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이 AI 테마 중심에는 전기, 전력, 원전, 그리고 최근 광통신까지 사실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오를 대로 전부 다 오른 상태로 기존에는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수급이 이제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현재 이런 섹터를 따라서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AI 인프라 전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아직 발굴되지 않는 필수적인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AI의 핵심 재료가 바로 냉각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막대한 전력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챗GPT에게 질문을 한번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세계의 모든 자료를 조회해서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이 수만 개의 칩들이 엄청난 연산이 돌아가고 그만큼 폭발적인 열이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전력 소모가 뒤따르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에 폭주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가 이 원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짜 핵심은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 열을 발생을 하는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원자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뜨겁기 때문에 이거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게 멈추게 되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AI든 원전이든 데이터 센터든 공통적인 모든 산업의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바로 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를 대로 다 오른 다른 AI 관련주나 원전주를 볼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열처리, 그러니까 이 냉각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모두 다 냉각 기술 확보에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가 될 재료가 바로 냉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자, 해당 종목의 차트를 좀 같이 보게 되시면은 명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렇게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종목을 장악을 하고 있는 주체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과대 낙폭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거래량을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죽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스권 매집을 1년 가까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 매집에 대한 흔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 기간 내에 찍을 수 있는 단기적인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특정 계좌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특히 최근 주봉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로 이제 막 박스권 상당 돌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1년간 매집이 된 박스권 돌파이기 때문에 시세 대분출의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정말 초기 거래량일 뿐이기 때문에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 주목이 될 즈음에 대시세가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 010-5244-4849번 상담 번호로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종목명과 원단위 매매 타점까지 문자 메시지로 남겨드릴 겁니다. 자, 단순하게 제가 종목 이름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에 매수를 하시고 얼마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이 타점을 세세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는 딱 한 가지,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5244-4849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만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종목명과 타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종목보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기간이 길기도 하고 확실한 열처리 냉각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 쪽의 냉각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적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료 반영이 상대적으로 폭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많이 받아가셔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크지만 어떤 식으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시세 분출이 나오는지 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실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 선생이었습니다.